예, 안녕하십니까. 운동마스터의 운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아프리카 방송은 5년째 했지만, 유튜브 방송은 지금 시작한 지 한 9일 정도 됐는데, 어느덧 조회수가 1,200-300건이 됐습니다. 구독자가 아직까지는 많이 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을 해주신다면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좀 많이 전수해주는 그런 BJ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갔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운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등척성 운동 방식과, 그리고 등속성 운동 방식, 그리고 등장성 운동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쉽게 풀어갖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그런 운동 훈련 방식이고요. 근육의 길이나 근육의 각도나 근육의 어떤 관절의 변화가 없는 상태, 일정한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쉽게 버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기마자세, 플랭크,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동작을 취할 때 힘이 들어가는 상태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셨던 분들 재활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는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배척이 되는 운동인데 등장성 운동이에요. 이 등장성 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소 토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소 토닉, 잠깐 헷갈렸는데 아이소 토닉이라고 얘기를 하고, 등장성 운동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이트. 근데 웨이트도 머신 웨이트가 있고 해머 웨이트가 있고 프리 웨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등장성에 기반을 둔 훈련 방식은 머신 웨이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내가 힘이 충분할 때는 속도와 제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통제 자체를 일단 프리웨이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제 같은 경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성을 좀 정확히 좀 표현하자면,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있고요, 수축력의 변화도 당연히 있는데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면서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축도 오히려 느려질 거고, 제어가 되는, 그러니까 저항이 걸리는 순간, 즉 이완이 되는 순간에도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는 것이 아니고 빨라지면서 점점 숨이 가빠오고 무산소화로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건데, 이런 방식을 우리가 초보자가 운동을 할 경우에는 프리웨이트보단 통제가 좀 덜 필요한 머신 웨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프리웨이트로 넘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근육의 어떤 장력의 길이의 변화를 느끼면서 운동을 제어합니다. 속도 제어를 스스로 처음에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속도 제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이고, 따라서 부상 위험을 좀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 근육이 길이가 늘어날 때의 어떤 수축이 일어나는 상태를 신장성 수축, 그리고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때 수축이 일어나는 거를 단축성 수축이라고는 표현도 또 쓰긴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건 등장성 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좀 표현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등속성 운동은 등척성의 장점과 등장성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기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힘이 들면 뭔가 안 올라가고 또 못 버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네가 그거를 컨트롤 해줘요. 등장성에서는 벤치프레스를 20개밖에 못하지만 등속성에서는 50개도 할 수 있고 100개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자들이 일명 둘이 같이 운동하면 하나만, 원래 운동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20개밖에 못하는데 거기서 막 옆에서 하나 더 하면서 살짝 그 사람의 힘을 좀 느껴가면서 조금씩 도와주죠. 근데 등속성 운동은 보조자가 필요 없이 그런 힘들이 빠질 때마다 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날 때의 힘 자체를 배분시켜줘서 계속 운동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다쳤었던 분들도 재활훈련 때 많이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헬스장에는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몸을 정말 이쁘게 다듬고 또 재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좀 안타깝게는 아직
2000년대 지금 2018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가 많이 도입이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운동 방식을 좀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트레이닝 방법을 좀 이용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등적성 운동, 아이소메트릭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등장성 운동, 자 아이소 토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설명드렸던 등 속성 운동, 아이소 키네틱,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본인의 현재 수준에 맞는 운동으로 점차 몸이 발달이 많이 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재활할 때 많은 도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실기 영상으로 올리긴 할 건데 등속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마스터 원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